유시민이 매불쇼에 출연을 해가지고 정청래한테 사과를 했어요. 정청래한테 이제 과거에 뭐 서로 이제 잘못했다 뭐 이런 게 있으면서 이제 사과를 했는데 또 정청래도 이제 같이 사과를 했죠. 근데 이제 이와 관련된 얘기, 그 술값 게이트 요거 얘기하기 전에 이 두 사람이 왜 사과를 하게 됐는지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건 이제 과거에 또 유시민의 흑역사이기도 해요. 요 과거의 얘기 이게 정청래도 약간 흑역사일 수도 있고, 둘 다 흑역사인 사건인데 왜 유시민과 정청래는 서로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요 얘기 잠깐 해드리고 갈게요. 이게 또 우리 민주당의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왜 두 사람이 일단 사과를 했는지 그 뉴스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내 대표가 미안해 그때 내가 잘못했어. 아 진짜 뭔지 내 못해서 내가 말을 못해. 유튜브 방송에 출연 중이던 유시민 작가가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향해 깜짝 사과했습니다. 그때 내가 참 잘못했거든. 이제 사과는 못했는데 두고 미안하게 생각해 왔어요. 사과하는 걸로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자 정청래 대표도 그동안 미안했고 죄송했다며 2배로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쓴 글을 통해 정 대표는 옛날 어릴 때 일이라 저도 부끄럽고 민망하다며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과거 일이라고 했는데요. 두 사람이 일제히 창피하다, 민망하다라고 한 건 20여 년 전 일입니다. 정청래 의원이 들이박은 게 꼭 비노만은 아니야. 내가 열린우리당 시절에 2007년도에 복지부 장관 갔다 와서 당에 복귀해서 뭐 이렇게 할 때 그때 나를 간신이라고 그랬어요. 노무현을 팔고 다니는 저런 간신배를 쳐내야 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던 사람이에요. 2005년에도 정 대표는 유시민과 맞짱 한번 뜰까요라며 공개 비난을 했고 이런 기억이 있는 유시민 작가도 정 대표를 저격한 바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꼭 개파를 나누고 정파를 나누어서 우리 편이 아닌 사람만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 누구든 어느 정파에 속했던 공격하는 소신 있는 정치인이에요. 뭔가 수틀리면 그냥 사방 안 가리고 하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 유 작가는 그동안 정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할 자격이 없었다고도 했는데요. 저를 과거에 공격한 거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이 사과한 적도 없어요. 제가 사과를 요구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남들은 모르지만 제가 먼저 정청래 의원한테 못되게 했거든. 유시민 작가의 사과로 10수년 전 일들이 소환되자 정청래 대표는 다시 거론하지 말아달라 부끄럽다며 유시민 선배님은 제 마음에 등불이셨다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뭐 화기애애하죠. 과거에 이제 정청래가 유시민을 저격하고, 또 유시민이 정청래를 저격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서로 다시 원팀이 된 거야. 친문으로 다시 만나가지고 이제 사과를 해서 이제 털씨 집안, 문조 털레유 한 집안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정청래는 그 정치 인생이 참 묘한 사람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충신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간신이라고 볼 수도 있고 참 희한한 사람인 게 그 원래는 이제 노사모로 정치를 시작을 했죠. 노사모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 노사모에 미키 루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 이상호라는 지금 그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아니고 그 부산 지역에서 한번 출마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출마를 했다가 이제 낙선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양말 팔다가 이상하게 그 털레반들은 뭘 파는 사람이 많아요. 뭘 많이 팔아. 그래서 그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젠마을이나 무슨 뭐 덕후 이런 데서 이제 논객으로 활약을 하다가 나름 이제 유명세가 생겨가지고 김어준이랑 이제 딱 붙어서 그 노사모에서 이제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미키 루코. 이 정청래가 학원 하다가 뭐 학원이 잘 안 됐는지 아니면 정치에 대한 꿈이 있었는지 어쨌는지 이 노사모에 참여하면서 이 미키 루크 밑으로 들어갑니다. 미키 루크 밑에 들어가가지고 그 미키 루크 밑에서 이제 정치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미키 루크가 이제 김어준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김어준하고 이제 정청래를 아마 미키 루크가 연결을 해준 게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겠고요. 근데 아무튼 미키 루크를 통해서 정청래를 밀어줬어요. 그래서 뭐 공천 받고 뭐 군배지도 달고 이렇게 됐는데 그 노사모가 이제 본인의 정치적인 출발점이죠. 이랬는데 이 사람이 2008년 대선이죠. 2008년 대선 때는 2007년 대선이네요. 2007년 대선 때는 정동영 캠프로 들어가요. 다 아시다시피 정동영
장관은 그 동교동계 DJ 쪽에 이제 가까운, 물론 뭐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 우리당 이제 창당의 주역이긴 했지만은 뭐 엄밀히 이제 뿌리를 놓고 보자면은 DJ 쪽에 이제 더 가까운 그런 이제 정치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분이었지. 근데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 정동영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됐는데 그때 이제 그 노사모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동영 캠프에 참여를 했어요. 그 정청래 의원이, 정청래 대표는. 그리고 그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그 정동영 캠프에서 처음 이제 정치를 시작을 합니다. 정치를 시작을 해서 사실은 정청래와 이재명이 정동영 캠프에서 이제 같이 일을 했던 동지일 때도 있었던 거죠. 동지일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누굽니까? 그 유시민은 그 저기 아닙니까? 그 친노 뭐 성골이잖아. 친노 성골이어가지고 그 상당히 이제 그 정동영 장관에 대해서 불편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뭐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사실은 선거운동 12년 대선 때 친문들이 이재명 대통령 선거를 방해한 것처럼 유시민이 앞장서가지고 정동영 캠프 선거를 방해를 했어요. 방해를 뭐 공공연하게 정동영을 비난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청래하고는 이제 완전히 원수지간이 돼버리는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원한이 생겨가지고 지금까지도 이제 티격태격 하다가 안 보고 지내다가 이제 김어준의 주선으로 김어준으로 하나 된 거죠. 이제 둘 다 털로 하나가 돼버렸다. 그래서 이제 화해를 하게 된 이런 이제 스토리인데 이게 뭐 이제 기니까 제가 뭐 짧게 압축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아주 긴 역사가 있는 얘기예요. 근데 당시에 유시민이 어떤 짓을 했길래 그 정동영 어쨌건 뭐 정동영을 좋아하건 말건 간에 그 민주당 대선 후보였잖아요. 그죠? 저는 당시에 민주노동당에 있었어요. 2007년 대선 때 민주노동당에 있었는데 정동영 대선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갖고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도 당해가지고 재판도 받았어. 근데 무죄 판결은 받았어요. 그때 대선 때 이회창이 아니지 그때는 누구였지? 이명박. 제가 그때 노래도 만들었어요. 명박타령이라고. 그 유튜브에 여러분들 검색해 보면 나올 거야. 근데 제가 한번 방송에서 보여준 적도 있고 막 명박타령이라고 뭐 그런 노래도 만들고 하여튼 뭐 그 지금 이제 그때는 익명으로 했죠. 익명으로 해가지고 제가 했는지 모르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 그 뭐 그때는 막 다 잡혀갈 때니까 몰래 숨어서 이제 약간 공작식으로 이제 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유미디어 유튜브에서 제가 이제 대놓고 하잖아요. 뭐 문조털래유, 조털래유 막 이런 유행어를 막 만들어내고 그러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지 이 일을 문조털래유와 같은 그런 유행어를 정치 유행어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어요. 나중에 뭐 기회가 있으면 언제 한번 말씀 좀 드릴게. 제야에서 활동하면서 그런 유행어 제조기였습니다. 장난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어두운 곳에서 온라인에서 암약하면서 이명박 까고 뭐 박근혜 까고 뭐 이런 거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국정원에 끌려간 거죠. 까불다가. 노래도 많이 만들었어요. 뭐 별노래 다 있어. 노래도 많이 만들고 그 명박타령 말고 또 유명한 거 있는데 이제 기억도 안 나네. 그게 벌써 뭐 20년 가까이 된 얘기여가지고 기억도 안 나는데 아무튼 저는 뭐 당시에 민주노동당 당원이었는데 이명박이 집권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정동영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지. 그런데 아니 노무현 정부에서 민주당 정부에서 장관까지 했던 사람이 대놓고 정동영을 까고 그 결과 이제 참패를 했죠. 대선에서 참패를 하고 이제 암흑기가 활짝 열렸지. 당시 기억나는 게 유시민이 그런 얘기했어요. 뭐 이번에 정권 뺏기면 다음에 잡으면 된다. 차차기에 잡자.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얘기를 왜 했나? 미친놈인가 그땐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이 걸어온 과정을 제가 돌이켜서 보니까 정동영 때하고 이재명 때하고 똑같았던 거야. 친문들이 그 친문들이 정동영은 친문이 아니니까 정동영이 집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집권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긴 했는데 정동영이 집권하면 안 되고
그래서 어차피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면 개판 칠 게 뻔하니까 그 다음에 친문이 대통령이 되면 된다. 그러니까 정동영이 대통령이 안 되도록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때부터 유시민이 전적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한테만 친문들이 그런 게 아니고 자기네 계파 쪽에서 대선 후보가 안 나오면은 공공연하게 태업을 하거나 아예 낙선 운동을 했다. 자, 그래서 정청래가 열받은 거예요. 그 당시에 이거 아주 뭐 희귀 영상인데 당시에 정청래가 유시민을 이것도 최한욱 TV 거의 단독에 가까운 이런 영상입니다. 그 정청래가 유시민을 저격하는 비난하는 그 영상을 여러분들 잠시 보시고 가겠습니다. 유시민 장관은 99.9% 한나라당으로 정권이 넘어갔다라는 해당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마치 전두환 시절 민정당 총재처럼 국회의원 비례대표 배지를 뗐다 붙였다 했습니다. 해당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의 홈페이지에는 정운찬도 대권을 출마를 포기하는데 왜 정동영, 김근태는 대권 후보를 포기하지 않을까요? 라는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자기 당의 대권 후보를 출마를 저지시키려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해당 행위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욕보이게 하는 간신배의 행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통령께서는 유시민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당에서는 출당 제명 조치해야 됩니다. 이번 우리 당에서 유시민 장관에 대해서 출당 제명 조치를 하려고 할 때 또다시 대통령께서는 그것을 완료하거나 또는 하지 말 것을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병환 전 실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 국민경선을 제안했고 국민경선이 끝났을 때 노무현 후보에게 추가 화환을 걸어줄 수 있었던 자격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정동영 당시 후보밖에 없었습니다. 후단협이 지지율이 낮다고 노무현 후보를 흔들 때 후단협을 준엄하게 꾸짖고 후단협이 잘못됐다, 경거망동하지 마라 하고 그걸 정리했던 것이 역시 정동영 당시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희망돼지 저금통 들고 경쟁자였던 노무현 후보를 향해 정동영의 입으로 노무현 후보를 찍어달라고 전국을 누볐습니다. 그때 이병환은 없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살모사 정치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는 이병환 실장이야말로 살모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기부 장학생 출신이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는지, 그렇게 그런 말 할 수 있는지, 이러한 대통령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그런 간신들을 대통령은 빨리 물리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게 상당히 희귀 영상이죠. 정청래가 유시민을 이제 살벌하게 까는 그런 이제 영상이에요. 근데 저 영상에서는 정청래가 하는 말이 맞죠. 그러니까 당시에 유시민이 그 한나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99%다 이런 말 하고 다녔어요. 저는 당시에는 이제 민주노동당 쪽에 있었으니까 좀 왜들 저러나 그랬습니다. 자기 당끼리 왜 이렇게 싸우나. 예. 근데 뭐 차차기에 집권하면 된다. 어차피 한나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99%다. 예? 후보 교체해라. 그리고 정동영 후보를 압박을 하고 뭐 이런 일을 유시민이 하고 다닌 거예요. 이제 그에 대해서 정청래가 지금 이제 비판을 한 거죠. 그래서 즉각 제명하고 출당 조치해라 유시민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돌이켜서 보면은 친노친문들은 자기네 계파가 아니면은 집권을 방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2022년에 송영길 대표가 폭로를 했듯이 친문들이 선거운동을 방해를 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떨어뜨리려고 했다. 이런 얘기를 송영길 대표가 폭로를 했는데 그나마 당시에는 이제 송영길 대표가 당대표였기 때문에 비주류였던 친문이 아니었던 송영길 대표가 당대표였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나마 완주를 한 거지. 만약에 그때 이제 홍영표한테
0.64%인가요? 예, 진짜 극적으로 이겼어요, 송영길 대표가. 근데 만약에 홍영표가 당대표였으면은 그 결선 투표를 가든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 뭐 그 대장동 뭐 이런 의혹 지들이 막 만들어내 가지고 퍼뜨리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재명 후보 자격을 박탈을 해야 된다. 후보 교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나왔어요. 2022년에도. 근데 그게 처음 나온 게 아니라 2007년에도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친문들은. 친노 친문들은 그때도 똑같았다라는 거야. 유시민은 정동영이 민주당 대선 후보였을 때도 똑같은 짓을 했고 이재명이 대선 후보였을 때도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왜 못했느냐. 계엄이 터져가지고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거기다가 딴지를 못 건 거죠. 예?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대선 때처럼 이낙연과 같은 나름 이제 친문 진영의 대항마가 있었다라면 예컨대 김경수나 김동연이 어느 정도 지지율이 나왔다. 이런 상황이었으면은 똑같이 흔들었어요. 유시민은. 그러니까 친문만 집권해야 된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거야. 적통이다. 친문이 적통이다. 친문만 민주당에서 집권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게 문조털레 유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유시민인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 한 10분 정도 제가 과거에 이제 경험했던 일, 이거 단독 보도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시민이요. 이제 저렇게 민주당이 대선에 패배를 하고 이제 친문들이 완전히 그 오합지졸이 된 그런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되죠. 대선 패배 이후에 이제 민주당이 지리멸렬한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정권 교체도 박근혜한테도 대선을 패배했고 정권 교체도 우리 촛불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정권 교체를 이루게 되는데 그때 이제 유시민은 국민참여당이라는 민주당의 이제 주류가 바뀌었기 때문에 국민참여당을 창당을 했어요. 그래서 국민참여당이 이제 제3당이 돼가지고 제3당은 아니고 하여튼 지금 이제 조국당하고 비슷한 거죠. 조국당하고 이제 비슷한 위치에서 정치를 했는데 조국하고 이제 비슷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친노 친문들 이제만 모아가지고 그 국민참여당을 만들었다가 결국 이제 조국 꼴이 난 거죠 당시에. 그런데 당시 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은 민주노동당이 그 2004년 총선이죠. 2004년 총선에서 대약진을 합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이 불면서 민노당이 그 당시에 10석인가요? 10석 넘게 10석 정도 가져간 것 같아요. 민노당이 대약진을 해요. 민주당은 이제 처음으로 과반 의석을 그때 당시 열린우리당이었죠. 열린우리당 이제 친노당이죠. 친노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민주노동당도 그 탄핵 역풍을 타고 10석 가까이 10석 정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 확보를 하면서 민주노동당도 이제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서 이제 노회찬, 뭐 심상정, 특히 이제 노회찬 의원이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았죠. 그 당시에 삼겹살론, 불판을 바꾸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인기를 끌 때였습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이 이제 약진을 하는 이런 결과가 나와서 결국은 이제 진보 민주정당들이 거의 170석 가까운 그런 의석을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진보 정당은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제가 진보 정당 오래 해봤지만은 잘 될 때가 문제예요. 꼭 진보 정당만 그런 건 아니에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정치를 경험을 해보면 진보 쪽은 어려울 때는 뭉쳐요. 어려울 때는 똘똘 뭉쳐가지고 보수 세력하고 싸우는데 이게 잘 나갈 때가 되면은 욕망들 B형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욕망이 분출을 해요. 욕망이 분출을 하면서 이제 민주노동당에서도 야 이게 금배지도 달 수 있고 우리도 이제 집권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내부에서 당권 투쟁이 벌어집니다. 당권 투쟁이 벌어졌는데 이게 원래 민주노동당은 흔히 얘기하는 이제 PD들 노동해방 쪽이죠. 노동계 쪽이 창당한 당 이름처럼
권영길 대표를 비롯해서 노동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창당한 정당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른바 민족해방파, NL이라고 하죠. NL 쪽이 이제 민주노동당에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당의 지도부는 노동파인데, 예, 그 당의 당원 숫자는 민족파가 더 많았어요. 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이게 당원제라고 해서 단시에 이제 진보 정당들은 당원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다 당직을 선출을 했습니다. 뭐 공천도 당원들이 투표를 하고 비례대표도 당원들이 뽑고 당 지도부 선거는 뭐 당연히 당원 투표를 통해서 선출을 했는데 이 민족해방계가 민주노동당에 합류를 하면서 이쪽이 다수파가 돼버려요. 다수파가 돼가지고 당권을 장악을 합니다. 민족해방계가 이제 당권을 장악하게 되고 의원들 숫자는 많았던 그 노동해방파가 소수파가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갈등이 발생을 합니다. 막 서로 뭐 장난 아니어서 싸우느냐고. 예, 지금 뭐 민주당 싸우는 거는 양반이에요. 진보정당 싸움 나면은 막 머리끄댕이 붙잡고 뭐 난리 납니다. 쇠파이프 난무하고. 예? 거기는 진짜 화끈해. 어? 여기 민주당은 멜로드라마라면은 진보정당은 액션이에요. 액션. 예. 막 민주당에서 막 눈물 흘리고 뭐 갈라치기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정도로 끝나잖아요. 여기는 액션 활국이야. 예? 진보 쪽은 그냥 쇠파이프 나가고 막 의자 날라다니고 막 머리끄댕이 붙잡고 진짜 개판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당이 갈라져요. 그래서 노회찬 심상정의 진보신당, 예, 진보신당이라는 정당이 만들어지고 민주노동당은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쫓겨난 거죠. 그 소수파였기 때문에 노회찬 심상정이 쫓겨나가지고 진보신당이라는 당을 창당하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민족해방파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노동당은 이제 유지가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선거를 해보니까 쫄딱 망하지. 안 그래도 없는 집안이 둘로 갈라졌으니 그게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진보 신당도 망하고 민주노동당도 망하고 예,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당시에. 예? 그러니까 둘 다 망하는 결국 분열해서 망하는 이제 이런 결과가 된 거죠. 근데 요때 그 참여당에 유시민도 망해 있는 상태였어요. 예, 그러니까 세 당이 다 망한 거야. 노무현 망하고, 유시민 노회찬 망하고, 유시민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석기가 제일 유명한 거예요. 민족해방파에서는 이석기 망하고, 모두가 망해버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진보 쪽이. 그래서 어떤 플랜이 나왔냐면은, 야 이걸 합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망했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그 망하면 뭉쳐요. 진보는. 그러니까 어려우면 뭉치고 잘 되면 싸우는 이런 어떤 희한한 어떤 그 기질을 가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다 갈라졌다가 망하니까 야 그럼 우리 하나 셋이 합쳐가지고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갖고 유시민, 노회찬, 뭐 심상정, 이석기 이래갖고 다 뭉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통합진보당이에요. 통합진보당이 만들어졌어. 근데 이게 만들어지니까 와 지지율이 잘 나오네 이게. 예? 막 지지율이 20%까지 막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민주노동당 때보다 더 잘 되는 거예요. 총선을 앞두고 합당을 했는데 총선 앞두고 합당을 했는데 지지율이 다 망했던 정당들 망한 놈 세 놈을 합치니까 이게 지지율이 막 20%까지 나오고 그리고 다 당시에 민주당이 제가 지리멸렬했다고 그랬잖아요. 민주당이 이제 망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 대표적인 게 이정희니까 이정희라고 얘기를 할게요. 예. 그러니까 유시민, 이정희, 그 다음에 노회찬, 심상정이 합친 거예요. 응? 그러니까 막 지지율이 20%까지 나오고 막 분위기가 너무 좋았지. 그리고 이제 총선에서 야 이거 잘 되겠다. 이제 민주당도 별로 인기가 없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 통합진보당 이제 바람이 불겠다. 그래서 막 뭐 교섭단체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교섭단체가 될 수 있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DNA가 다른 이 세 세력을 합쳐놓으니까 내가 요즘에 이제 제가 그 조국혁신당하고의 통합을 이제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저도 이 통합 과정에서 이 보이지 않게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보이지 않는 막후에서 그 국민참여당과 진보신당과의 통합을 위해서 이제 상당히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그 통합이 되고 나니까 이제 지지율이 막 올라가고 야 이거 뭐 총선에서
20석을 가져오느니 뭐 30석을 가져오느니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었어. 근데 이렇게 되니까 또 그 원래 그 기질이 나오는 거예요. 응? 원래 또 잘 될 것 같으니까 싸움질을 한다고 그랬잖아 제가. 그래서 싸움질이 슬슬 시작이 되더라고. 응? 또 이제 서로 견제하고 막 그 경선을 앞두고 뭐 별별 소리가 다 들리기 시작을 했어. 근데 뭐 결국은 나중에 이제 부정경선 문제로 개판이 나면서 선거에서도 뭐 기대했던 성과가 안 나오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아무튼 이제 내부에서 조금씩 그 불협화음이 나오기 시작하던 시점에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은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유시민하고 유시민이 이제 당대표였겠죠. 공동당대표 체제였겠지. 유시민하고 국민참여당 계열의 정치인들이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응? 술을 마셨대. 모여가지고 술을 마신 것까진 좋은데 그 술값을 당시 이제 통합진보당의 사무총장이, 그러니까 이쪽 진보 쪽은 진짜 A형이에요. 유시민 작가가 얘기하는 진짜 가치지향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가, 여긴 이념으로 똘똘 뭉친 데 아니야. 그리고 깨끗한 거 하나만큼은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돼. 진보정당 쪽이 뭐 유능한지는 몰라도 진짜 깨끗해요. 여긴 자기 돈 꼬라박으면서 다 정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0원짜리 하나라도 허투루 쓰는 게 없어요. 마음대로 못 써.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당비를 뭐 당대표라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쓰고, 무슨 당 사무총장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쓰고, 이런 게 안 돼. 시스템이 다 걸려. 근데 민주당에서 뭐 국민참여당에서 일을 했던 유시민과 그 참여당 사람들은 그런 도덕적 관념이 없어요. 약해. 그냥 막 쓰잖아, 돈을. 여기저기 그냥 쌈짓돈 마냥 당비 같은 걸. 그러니까 술을 먹고 그 유시민 쪽에서 사무총장한테 술값을 어제 이제 모여가지고 우리가 뭐 회식 뭐 했는데 술값을 내라. 술값을 판공비로 달라, 이런 거지. 유시민이 쪼잔하게 그 자기 돈으로 계산하면 될 일을 우리가 모여가지고 이게 이제 공적인 취지로 모여가지고 술을 먹었다는 거야. 그래갖고 술값을 사무총장한테 계산을 해달라. 그러니까 사후 청구를 한 거예요. 술값을 청구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술값 청구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값을 이제 청구를 했어. 그런데 안 그래도 이제 그 사무총장은 제가 민족해방파 쪽이라고 그랬잖아. 그쪽에서는 참여당을 좀 견제하려는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는데, 유시민이 이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야, 이거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쪽에서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무총장이 그 술값 줄 테니까 그러면은 그 영수증을 가져와라. 영수증을 가져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니네들이 공식적으로 모여가지고 이런 공식 행사를 해서 술값이 들어간 거면은 영수증을 내면은 이걸 당대표 판공비 처리를 해줄 테니 영수증을 내달라. 영수증을 제출을 해라, 사무처에. 그러면은 술값을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영수증을 못 내죠? 그 영수증을 왜 못 냈을까? 영수증을 못 냈어. 영수증을 내고 그러면 뭐 돈 줘라, 이러면 될 일을 명수증을 못 내는 거예요. 그냥 당이 내부적으로 이제 시끄러워진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술값 문제를 가지고 국민참여계하고 그 다음에 그 민족해방계가 이게 긴장이 생겨버려서 갈등이 생겼어, 갈등이. 그래서 저는 당시에 그 민족해방 계열 쪽에서 그래 나름 조금 이렇게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쪽에 국민참여당 쪽에 후배가 있었어요. 제 후배가 지금 당 지도부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 이것 좀 해결을 해달라. 제가 이제 그 이정희 변호사하고 조금 친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어떻게 알게 된 거냐면은 국민참여당에 후배가 있었어. 운동권 후배가. 그 친구가 큰일이 났다고 저를 찾아왔더라고. 큰일이 났다, 지금 당 지도부에서 뭔가 지금 분열이 생길 조짐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일이냐 하고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야. 술값을 안 줘가지고 술값을 안 줘가지고 갈등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여러 가지 경로로 의견을 줬어요. 그 이제 민족해방 계열 쪽에 의견을 줘가지고 그래도 국민참여당 저쪽은 민주당 쪽에서 온 사람들 아니냐, 우리하고 어떤 당을 운영하는 이런 방식이 다르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우리 같은 경우에 술 먹고 뭐 당에 당비로 술값 청구하고 이런 건 안 하지 않냐. 근데 이제 저쪽은 다르지 않냐. 민주당은 뭐 예전에 뭐 당 총재가 그때만 해도 이제 20세기 초였으니까, 21세기 초였으니까요. 그 김대중 총재 시절이 그렇게 먼 적이 아니었잖아요. 막 당 총재가 당비를 막 그 쌈짓돈처럼 쓰고, 예? 뭐 공천원금 받고 막 그럴 때예요. 민주당도 21세기 초까지만 해도 뭐 민주당에서 막 50억씩 뭐 받느니 많이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 응? 그래가지고 거기는 그런 당이니 우리가 이런 건 이해를 해줘야 된다. 예? 이런 이해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뭐 하여튼 의견을 냈어요. 그래갖고 그게 이제 잘 해결이 됐어. 예? 사무총장이 그 유시민계 쪽에 그 줬다 그래요. 술값을 술값을 내주면서 거기다 한마디를 더 합니다. 그냥 술값을 줬으면 되는데 그 뭐 당대표님 활동하시는데 뭐 당비를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당에서 우리가 잘 몰라가지고 뭐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좀 좋게 얘기를 했으면 좋은데 그 사무총장이 뭐라 그랬냐면은 술값을 주면서 다음부터는 꼭 영수증을 내놔라. 다음부터는 영수증을 꼭 첨부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자존심을 완전히 그 사람을 진짜 B형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 비루한 그 뭐라고 그럽니까? 비루한 아까 그 썸네일에 그렇게 썼잖아요. 비루한 사건이라고. 사람을 완전히 비루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술값 때문에. 응? 유시민이 완전히 무슨 그 B형 인간이 돼버린 거지. 응? 그 뭐 큰 돈도 아니고, 그 뭐 술값이 얼마나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하찮은 술값 때문에 그 망신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영화 달콤한 인생 있잖아요. 달콤한 인생에 보면은 그 넘버 원이 넘버 투를 막 죽이려고 그러잖아. 그래서 아니 나한테 왜 그랬어요? 그리고 이병헌이 김영철 배우한테 물어보잖아요. 나한테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유시민한테 모욕감을 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봐도 사실 이건 대단히 쪽팔린 사건이야. 얼마나 그 모양 빠져요. 너무 쪽팔리잖아. 이거 술값 가지고 분쟁이 났다라는 게.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걸 또 그 국민참여당에 있는 후배를 통해서 그 후일담을 듣게 됩니다. 후배를 통해서 무슨 후일담을 들었냐면은 유시민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뭐 모욕감을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뭐 이런 건 아니고 내가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내가 누구를 살릴 순 없어도 죽일 순 있다. 이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요 사건을 두고 내가 누구를 살릴 수는 없어도 죽일 수는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와, 이 사람이 진짜 이게 무서운 사람이구나. 근데 설마 뭐 감정은 상했을 수 있어도 누구를 죽이기까지 하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통합진보당이라는 당 자체가 본인의 이해관계도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죽였어요. 통합진보당이 공천 과정에서 내분이 터지고 그 민족해방파 그쪽이 완전히 여론몰이를 당해가지고 그 공천 과정에서 이른바 부정선거 논란 뭐 이런 게 터지고 막 그랬는데 언론을 이용해가지고 그거를 민족해방파 쪽에 이제 뒤집어 씌워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수사를 하고 보니까 그 국민참여당 유시민계에서 다 부정선거를 저지른 거였어. 유시민계에서 다 부정선거를 저지른 걸 그거를 이정희계 쪽에서 부정선거를 저지른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 그쪽에 다 뒤집어 씌우고 당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진짜 나중에 뭐 그것 때문에 해산된 건 아니지만 결국은 당이 해산되는 사태까지 통합진보당이 사라진 거죠. 역사 속에서. 그래서 유시민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구나.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는 처음 하는 얘기인데 유시민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구나.
이걸 저는 직접 경험을 해봤어요. 통합진보당이라는 당이 없어졌어요. 유시민이 한을 품으니까 당이 없어지더라고. 지금 보이는 모습도 저는 그래서 이해가 돼요. 유시민이 이 정도까지 여론이 안 좋고 계속 나올 때마다 욕먹고, 지금 뉴스공장 나왔을 때 욕 처먹었죠. 그 다음에 손석희 나와서 욕 처먹었죠. 또 매부쇼 나와서 욕 처먹었잖아요. 그런데 내일 세 군데나 또 나오잖아. 이 사람이,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집념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만만히 볼 사람 아닙니다. 악랄한 사람이에요. 악착 같은 사람이야. 끝까지 갑니다, 제가 볼 때는. 두고 보세요. 유시민은 내가 죽으면 나를 죽이려고 했던 놈도 죽어야 되는, 끝나는 사람이에요. 같이 죽기라도 하는 사람입니다.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재밌는 얘기 막판에 들으셨죠? 이런 날 좀 많은 분들이 왔어야 되는데 꼭 재밌는 거 하는 날 시청률이 조금 떨어져요. 오늘도 많이 오시긴 했는데 어제는 7,000분이 넘었는데 오늘 한 6,500분 되네. 나중에라도 꼭 보세요. 후회합니다. 유시민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유시민이 또 한을 품었어요. 그 한 품은 영상 보셨죠? 결국은 유시민과 김어준이 이길 거다. 그 낚시 아카데미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영상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